민주당에서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께서 대통령님께 그만 부담을 주셨으면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 예,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준숙 후보와 강선우 후보는 조금 본질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진숙 후보는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직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거기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것이고요. 갑질 의혹에 대해서 그 모든 소위 의혹이 다 사실이라고까지는 저도 아직 확인하지 못했어서 그걸 다 확인하지 않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강선우 후보보다는 이진숙 후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쪽이 좀 더 팩트체크가 좀 더 돼 있다는 말씀이죠. 방금 김상욱 의원과 장경태 의원 목소리를 듣고 오셨는데 이 외에도 강득구 민주당 의원도 개인 SNS에 이진숙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상욱 의원이야 국민의힘에서 넘어간 인물이니까 우리가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 장경태 의원과 강득구 의원의 경우에는 친명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박민영 대변인께 먼저 좀 여쭤보면 친명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강선우 의원이 아니라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만 유독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은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꼬리 자르기를 하겠다라고 저는 들립니다. 꼬리 자르기다. 이진숙 후보자 한 사람만 내주고 강선우 후보자는 안고 가겠다. 이 말로 이해가 되죠. 결과적으로 이 현역 낙마가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당내 이야기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미 보좌진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이 문제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망언을 하게 됨으로써 민주당 모두가 공범이 된 측면이 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애써 두둔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둘 중에 비교급으로 한 명만 더 문제라고 물타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한 명을 더 문제라고 한다면 강선우 후보자는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에요. 지금도 그 보좌진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충격적이었던 것이 인사청문회에서 저희 야당 의원들이 물어봅니다. 법적 조치를 하셨냐? 하실 것이냐,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강선우 후보자가 단 한 번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명심하겠다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끝까지 명심하겠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것에 피해 보호자진들이 이것은 법적 조치 색출을 하겠다라는 말로 자기들은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얼마나 지금 공포스럽겠습니까? 또한 지금 민주당 당내 지지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소위 보좌진들을 수박 꿈나무다라고 프레이밍을 해서 지금 사이버 불링을 가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민주당 주류 의원들, 친명 의원들이 이진숙 후보자만 잘라내면 강선우 후보자는 데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도 이진숙 후보자만 낙마를 시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국민 눈높이에 대단히 맞지가 않은 것이고 민주당 내 자중 질환을 유도하고 당내 보좌진들조차도 이 큰 상처를 남기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정권의 크나큰 흠결이 될 수밖에 없다. 이분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랍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강선우가 아닌 이진숙을 낙마시키려고 하는 것이냐? 그게 강선우 후보자는 현역 의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에 오래 몸담았던 분이 아니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계에서 온 분이다?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들이 있고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이제 특정 활동을 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 집단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또한 이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좀 능력과 자질면 그리고 이 논문 표절과 같은 그런 이슈들은 팩트로 드러난 부분들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왜 다르다라고 말씀드리냐면 피해자가 있고 갑질 사건은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내 본인 저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저는 그런 당사자성을 안고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절대 강선우 후보자 문제를 더 가볍게 치부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사실은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박창진 부대변인께서도 갑질 사건의 피해 당사자이셨기 때문에 강선우 후보자의 사건에 대해서는 또 입장을 제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박민영 대변인의 해석으로는 그러니까 결국 강선우 후보자는 내 집단, 팔이 안으로 굽는 거 아니냐. 이진숙 후보자는 외부 사람이니까 이진숙 하나 내주고 강선우 데리고 가자 이거 아니냐라고 분석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분석은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문회 자체가 능력 검증의 자리이고 우리 국무위원들이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조적인 역할, 여러 가지 전문적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 됐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전에 우려하신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저도 지난주 방송 이후에
일종의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이 뭐 밈을 만들어서 돌리기도 하고 2차 가해를 저에게 하는 경우도 지금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이런 2차 가해에 대해서 허용하거나 용납하지 않는다. 그 누구의 인권도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다만 아쉬운 것은 팩트와 그 의혹이 모호하게 섞인 상태에서 이걸 호도하는 정치 세력이 있다는 것이 더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아직 대통령실에서 결론을 낸 것이 아닙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났고 대통령실은 심사숙고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국민 주권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기울여서 여론에 맞게 판단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채널A 취재에 따르면 한 여권 관계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후보자보다 이진숙 후보자보다 정치적 고락을 함께 해온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의 고심이 더 깊다. 구자원 부장께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데려갈 것이다. 혹은 둘 다 데려갈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둘 다 데려가는 리스크를 지실 것 같지는 않고요. 둘 중에 한 명은 낙마를 시키거나 아니면 자진 사퇴를 좀 기다리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자정 능력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고 대선 승리로 행정부까지 지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견제하지 않으면 독주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첫 인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5명 중에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는 것은 5명 다가 아닙니다. 그중에 지금 2명이 어떻게 보면 그 여론의 심판대 위에 올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 여론을 경청하고 국민 여론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 자정 능력을 발휘하느냐, 그런 실용 정부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시험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강선우, 이진숙 두 국무위원 후보자의 거취는 이재명 정부의 앞으로 순항 여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지렛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2017년 성남시장이었던 당시에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강요를 임명할 때 한꺼번에 다 임명해야 된다. 물소떼가 강을 건너듯이. 그게 작전이다. 그래야 한 마리씩 잡아먹히지 않는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16명이 한 주에 몽땅 인사청문회를 치른 것도 그런 작전의 하나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장윤 변호사님, 지금 기류로 봤을 때는 만약 구자원 부장 말씀대로 강선우, 이진숙 두 사람 한꺼번에 가지 못한다. 한 명만 간다 한다면 이 물소떼에서 한 명이 탈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그 판단의 잣대와 근거가 돼야 되는 건 직무 적합성 여부일 겁니다. 이를테면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내에서도 좀 실망의 목소리가 나오고 교육위 활동을 많이 했던 강덕구 의원이 쓴소리를 던지는 것도 이를테면 교육계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AI 교과서나 그리고 나이스 체계가 이 초중등 아이들의 어떤 행정 통합 시스템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머뭇된 측면 같은 경우에는 과연 전문성이 있나?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바로 업무 착수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를 좀 스스로 해소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반면에 강선우 의원은 물론 갑질해서는 안 되죠. 그 의혹에 대해서도 본인이 저는 필요하다면 더 추가 소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직무적합성과 관련해서 봤을 때 의정 활동을 할 때도 이를테면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도 피해자들한테 전적인 지원과 또 달라진 범죄 현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 중심의 어떤 고민이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본인이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는 또 엄마로서 장애인과 관련한 입법들, 소수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고 의정활동을 했다라는 그런 직무적합성과 관련한 종합적인 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대통령실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